먹고가 이제 오늘 밥 못 먹으니까. 동탄 여기서 꽤 먼데. 동탄 먼데. 비가 또 오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양에서 여기 오는데 1시간 걸렸는데. 저기 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들 마이크 켜져 있고요. 시작. 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윤한수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알쓸맥잡 멤버들하고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모였는데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비도 주룩주룩 오는데 함께 해주셔서 진심 감사드리고 인사해 주시죠. 한 분씩. 어떻게 임용용 이사님부터. 네,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들 행복하시고 잘 마무리 지으십시오. 올 한 해. 네. 끝나는 네. 클로징 멘트를 벌써 이따가 클로징 멘트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되게 막 전형적인 어떤 그 갑자기 목소리와 말투와 이 톤이 들려서 당황했습니다. 김정아 대표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잘 살아서 돌아왔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동석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동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떠신가요, 다들? 오늘 원래 그 주제가 일단은 근황 토크 좀 한 번씩 좀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좀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개인적으로 뭐 베스트 3, 뭐 월스트 3 이렇게 조금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다 얘기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맥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이런저런 어떤 얘기를 하면 2023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저도 이제 뭐 지금 이제 50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따로 뭐 내가 올해는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겸사겸사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맥주 얘기도 좀 하고 중간중간에 하다 보면 저희 어차피 원래 의도대로 안 가잖아요. 가다가 막 옆으로 샜다가 막 돌아오기도 하다가 한참 얘기가 막 올라올 때좀 제가 딱 끊죠. 네, 아마 오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김정 대표님께서 좀 그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주위 분들 많이 걱정하셨는데 다행히라도 건강을 좀 많이 되찾으셨는데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금욕 생활을 좀 하면서 수도사 생활을 하셨군요. 네, 금주와 금욕과 죄송합니다. 수도 맥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요. 비슷해. 아니 진짜 6월에 그 노원 수제맥주 축제 정말 성대하게 잘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사고가 나는 바람에 교통사고 그죠? 네, 한 달을 입원을 하고 계속 이제 통증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술도 못 먹고 네 진짜 집 회사 이렇게만 다니고 또 노원 수제맥주 축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역에서 수제맥주를 찾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노원에서도 엄청 많아져서 동축제까지 다니면서 네 수제맥주를 계속 나름 알리고 또 판매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브루어리뿐만 아니라 많은 브루어리 분들이 진짜 축제 다니시냐고 한 해를 바쁘게 지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수제 맥주, 크래프트 맥주들은 그나마 축제라는 게 좀 있어서 매출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수입 맥주 이동석 대표님은 부산 저번 주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다녀왔어요. 네, 어땠어요? 저저번 주인가요 벌써? 네, 벌써. 와, 됐네요. 시간이 무슨 처음 저희는 이제 부산 엑스포는 처음 가봤고 지금 이 베뉴에서 한 거는 처음인데 꽤 반응이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또 이제 지금 부산의 분위기가 젊은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했었는데 축제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행사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확연히 좀 그런 건 느껴지더라고요. 일단은 정말 모르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2만 원을 내고 어쨌든 다양한 주류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취지의 행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맥주를 잘 안 오시려고 해요.
위스키라든지 그렇죠. 전통주라든지 뭐 가성비를 엄청 따지시니까 비싼 술을 먹으러 다니시려고 하는데 위스키는 이제 큰 회사들은 또 나오질 않았고 그래서 이제 조그만 회사들에서 하는 위스키들 많이 이렇게 줄 서가지고 리큐르나 이런 쪽으로 가셔서 크래프트 맥주들은 뭐 많이 소개했고 소개한 걸로 또 그런 취지의 어떤 부분들을 가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이미 날짜가 픽스가 되셨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제 1년에 한번 부산에 내려갈 수 있는 핑계가 생기겠구나. 그 주류박람회인가요? 네. 똑같은 서울의 주류박람회에서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거? 이제 부산에서 하시는 건데 그 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8월에 있어 다른 이제 팀들이 하셨던 건데 그때보다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꽤 반응이 좋아서 괜찮았습니다. 그 정도면 뭐 실내에서 당연히 백스코에서 네, 백스코에서 했고 그럼 입장료가 2만 원이면 네, 2만 원 정도. 그러면은 이제 참가하시는 브루어리라든지 수입사분들은 수익을 어떻게 쉐어하시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단말기가 나오는 거에 퍼센테이지하고 이제 부스 참가비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가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사실 판매는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2만 원을 내고 입장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가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가셔도 맥주보다는 네. 뭐 맥주도 물론 많이 팔렸습니다만 이제 뭐 전통주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거기서 홍보가 되면은 사실 판매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채널을 갖고 계시잖아요. 인터넷으로 팔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질문을 받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디서 사요라고 그렇죠.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 제가 버벅거려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바로 그 전국망을 가진 데랑 바로 얘기해서 넣기로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저도 좀 그런 동기부여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서울에 있는 회사들이 지방에 신경을 많이 못 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 지방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뭐 광주도 있었고 또 수원에서도 한번 있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있었는데 다 별로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방 중에선 그나마 그래도 역시 제2도시기는 하구나 생각이 들었죠. 우리 임영용 이사님은 근황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근황은 뭐 제가 맥주업계 있지 않아서 네. 뭐 좀 별 재미없는 이야기고요. 원래 뭐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여하튼 협회와 관련돼서 그 맥주 한잔 할까요? 네. 책도 나왔고 또 협회에서 또 7월인가요? 그 벨기에 수도원 여행. 맥주 투어도 한번 갔다 와서 협회 쪽에서 참 많은 일을 알차게 했구나 이런 생각 저도 누리기도 하고 참가하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네. 저는 올해 협회 일을 제가 의도한 대로 많이 못해서 좀 속상한 측면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완전히 좀 컨셉을 딱 잡아서 지금 이제 뭔가 해보려고 딱 했는데 올해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느껴주셨다면은 감사한데 하여튼 일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올해는 제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좀 그랬는데 내년에는 조금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바로 뭐 우리 주제로 넘어가 보죠. 올해 2023년 벌써 이제 12월 중순이 넘어가고 조금만 있으면 2024년이에요. 진짜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나 너무 정말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엊그저께 2023년이었던 것 같은데 1년이 벌써 지나가는데 올해는 좀 다들 어떠셨어요? 좀 우리 일단은 나쁜 것부터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좋은 걸 얘기를 할까요? 어떠셨나요? 올해 좋은 것부터 얘기할까요? 나쁜 것부터 얘기하려면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다들 이렇게 뭐 씹은 표정으로 좀 좋은 것부터 얘기하죠. 뭐가 좀 좋으셨어요? 2023년에 우리 김정아 대표님 뭐가 좀 좋으셨어요? 저희는 좋았던 거는 이제 수제맥주 축제가 이제 제가 개최를 처음 했기 때문에 15 브루어리 분들을 이제 모셨고 또 다행히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또 구민분들의 협조와 질서 정연함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 없이 이틀에 3만 명이 오신 정말 거대한
정말 대단한 축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단장으로서 또 다른 분들이 제 의견을 많이 또 경청해 주시고 또 의견 수렴을 해주셔서 그래서 더 제가 더 다른 분들의 의견들을 더 많이 여쭙고 또 그분들의 것들을 많이 더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추진단 분들 모임에서 합이 되게 좋아서 뭐 기획사나 그리고 뭐 문화재단 쪽이나 그 다음에 구청 쪽에서 너무 협력이 잘 됐어요. 그래서 더 좋은 축제를 만들지 않았나 싶고 또 많은 브루어리 분들이 웃으면서 예, 다 내려가시고 또 돌아가실 수 있어서 저한테는 그게 가장 올해 큰 수확이자 기쁨이 아니었나 예,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 2회를 하기로 이미 해야죠. 예, 1일차에 결정이 났고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보완해서 예,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공천 받으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 그럴 그래서 일은- 내년에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아니 미장 전입해서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여의도로 출근하셔야 된다는. 지금 시절이 하수상해서 내년 공천 아닙니다. 음. 네, 그 다음 공천 받으세요. 시설이 어떻게 비례라도 하나. 시절이 좀 조용해지면 아닙니다. 어. 저희 아버지 때 많이 보면서 아 저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요. 마음이 없진 않아. 아 근데 정치의 뜻이 1도 없습니다 저는. 예. 아 정치적으로 아주 저기 좋은데 포지션이 굉장히 좋은데. 아니면 저는 정치를 하려면 제가 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 마음이 푸근하면서 베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나야 요즘. 조심해 압수수색 당해. 어떻게 한번 좀 추진해봤으면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맥주 업계 관련된 입법을 많이 또 하시면은 얼마나 이 업계에 도움이 보탬이 많이 되겠어요. 사실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그럼요. 네. 제가 괜히 드린 말씀이 그래서 아니에요. 업계를 떠나려고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환영입니다. 저랑 같이 영원히 그 짤 있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여러분.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 네. 원래 많이 어려우셨나 봐요 두 분 다.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아, 경제적으로 너무 이렇게까지 쪼들려 본 적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해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올해가 더 쫄리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 내년도 뭐 큰 네. 그게 없어 보여서 2023년은 쫄릴 걸 알았죠. 2024년 아마 더 쫄릴 거예요. 뭐 그거는 뻔히 그만, 예상되는 그만 거기 때문에. 쫄리고 싶네요, 정말.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일단 숨만 쉬고 버티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거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파도가 높이 칠 때는 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뭔가 더 다른 걸 해서 그죠.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려고 하면은 그냥 배가 가라앉습니다. 요즘 사실 원래가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었잖아요. 지금 병원은 계속 쓰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 3년 동안 억눌러 왔던 큰 게 하나가 없어졌는데 참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고 그죠? 희망찬 미래가 이게 올까요? 기대치가 코로나 하나 맞아, 해결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렇죠. 알게 됐죠. 이게 생활 판도들이 다 바뀌시면서 이 술을 밖에 나와서 드시는 문화가 되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더 체감적으로 실감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생 생겨난 데들이면은 좀 궁금해서라도 오실 텐데 근데 저희가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오래된 데들이 많은 노포들이 올해 문을 닫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노포 계열에 들어가는 업장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이게 아이템이 이제는 신선하지 않으신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입 인구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업계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근데 올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시는 고군분투하시는 국내 수제 맥주 업계 사람들 다 있고 수입업자 수입 맥주 하시는 분들 다 계신데 첫 번째는 올해가 기본적으로 맥주라는 거에 대한 그 가치가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맥주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없죠. 관심이 없어지는 것 관심이 같은 없는 것 같아요. 게 확실히 막 보이고 또 좀 좁히면은 뭐 우리가 뭐 카스테라, 뭐 켈리 이런 대기업 맥주 말고 우리 국내 수제 맥주나 수입 맥주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졌죠.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수제 맥주 같은 경우는 정말 단어의 어떤 가치도 눈에 띄게 떨어지는 뭐 그런 그 큰 회사 두 개가 좀 이렇게 좀 논란거리가 됐잖아요. 제주 맥주는 주식이 900원이 됐더라고요. 주가가. 동전주가 됐어요. 네. 뭐 말도 안 되는 저는 거죠. 그게 편의점 맥주 이제 일본 맥주 빠지면서 편의점 맥주가 너무 무분별하게 콜라보 맥주 출시하고 또 맛 없는 또 그런 그렇죠. 것들로 그냥 가격을 저렴하게만 해서 출시했던 그런 부분들에 소비자분들이 이제 많이 질려하시고 또 그러면서 이 맥주에 대한 퀄리티 자체가 떨어지고 가치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 찾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술들을 찾으시면서 맥주들 많이 안 찾으시는 게 아닌가 좀 생각도 해봐요. 최근에 뭐 하이볼 같은 네. 경우가 저희가 이제 모 베뉴에서 이렇게 발주를 받을 때 엑셀로 받거든요. 그러면은 금액은 노출이 안 돼도 그날 발주량은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제품명 말해도 되나요? 네. 진빔 산토리에서 만든 하이볼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350ml짜리인데 네. 그냥 하루에 뭐 300, 400박스씩 발주.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그 마트 전체량이 아니고요. 전체량의 뭐 한 40% 정도 담당하고 있는 도매상에서 나온 발주니까 서울 지역 뭐 어디 다 합치면 아마 1000박스 넘겠죠 하루에? 그럼 컨테이너 한 대예요. 우와.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그게 솔직히 얼마 전에 수제 맥주의 일이고요. 얼마 전에 와인의 일이고요. 지금의 이제 하이볼의 일이에요. 하이볼의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시장의 특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위스키가 뜬다고 해서 뭐 마트의 위스키 판매량이 맥주를 앞섰다고 했는데 한때는 맥주가 또 위스키를 앞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앞섰죠. 굉장히 트렌드를 많이 타는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요 시점을 잘라서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일 수 있지만 길게 봤었을 때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솔직히 2년 전에 편의점에 들어갔던 수제 맥주들 얼마나 많이 팔렸어요. 뭐 세븐브로이 같은 경우 매출이 500억이 넘었어요. 1000%가 상승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딱 잘라놓고 보면 다른 데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와인이나 위스키 업계에서는 와 맥주 이렇게 했겠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파악을 하자 우리가. 그리고 그 소비자에 맞는 제품을 우리가 내놔야지 맞지 않을까라는 너무 우리나라의 술 만드시는 분들은 스스로의 자신감이 너무 넘쳐요. 내가 이런 맥주 만들면 다 마셔줄 거야. 아니거든요. 팔릴만한 맥주를 마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위한 맥주를 고민하고 개발,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없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맥주 만드시는 분들이나 뭐 다 보면은 다 내 맥주만 얘기를 하지 내 맥주를 먹는 소비자가 누군지는 전혀 모르세요. 이거는 뭐 물건 안 팔리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그런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굉장히 좀 유난스럽고 굉장히 트렌드를 빨리 타고 민감하고 뭐 특히 인스타 같은 거 뭐 그런 소비자들이에요. 굉장히 쏠림 현상이 강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뭐 상하고저는 우리가 이 어떤 현상들을 굉장히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겠지만 제가 볼 땐 쏠림 현상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 요즘에 하이볼이 유행이래. 그러면 또 거기로 확 움직이고 또 뭐 맥주가 유행이래 하면 이제 거기에서 왔다가 빠진 다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를 사실을 봐야 돼요. 그걸 봐야 그렇죠. 돼요. 그걸 봐야 예. 많지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까지 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특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맥주가 완전 등한시되고 다른 주류들이 와 이렇게 갑자기 뭐 판매량이 급등하고 이랬던 적은 정말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뭐 아니면은 박람회를 이렇게 나가봐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건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예전에 한 10년 걸쳐서 바뀔 게 요즘 한 1, 2년에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엄청 뭐냐면 빠른 언젠가 것 또 같아요. 금방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주종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소비를 하는 패턴이 기존의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미지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사실은 맛을 되게 집중해서 보잖아요. 근데 맛보다는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혹은 내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 SNS나 이렇게 올렸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 보이는가, 건가?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최근에 저는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상품을 고를 때 아무리 맛있어도 라벨이 별로면 제가 이걸 수입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정말 그쵸. 유명하고 네.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브루어리라도 이거 갖다 놓으면 애들이 안 먹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자꾸 대부분 드니까. 라벨 보고 고르니까요. 라벨 보고 네. 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저는 거기 플러스 하나 더하면 왜 수제 맥주의 대상을 왜 젊은 애들로만 보냐는 거죠. 저는 너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도 지금 맥주를 팔고 있고 3년 넘게 지금 현장에서 맥주를 직접 서빙하면서 팔고 있는데, 크래프트 맥주를 많이 드시는 분들, 특히 내가 도전을 좀 해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꼭 젊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연령대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분들을 네. 위한 맥주가 없어요. 편의점이나 마트나 이렇게 가면 수제 맥주들이 다 애들 유치하고 라벨도 유치하고 이상한 콜라보를 해서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수제 맥주 충분히 도전하고 싶은데 가서 먹고 싶은데 그럴 만한 맥주가 없는 거죠. 왜 크래프트 맥주나 수제 맥주의 대상을 자꾸 어린애들, 애들, 젊은 세대들만 보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파는 맥주, 이렇게 맥주, 이런 지금 크래프트 맥주를 누가 먹는지, 그리고 왜 먹는지에 대한 우리 타겟층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또 맥주를 만들 때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맥주부터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맥주까지 다 만들 수는 또 없거든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럼 내가 만드는 맥주는 누굴 위한 맥주인가를 정확히 타겟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노력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고, 대중맥주는 상관없죠. 대중맥주는 뭐 모든 사람들의 취향을 타지 않는 맥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제 크래프트 맥주 공부를 올해 1년 내내 하면서 느꼈던 거는 도대체 왜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지, 사람들이? 내 맥주를 누가 좋아하는지를 왜 생각하지 않지? 내 맥주를 왜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세상에 그런 타겟층은 없거든요.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어도 나이 든 사람을 위한 거, 젊은 사람들을 위한 거,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거, 돈 없는 사람들 다 타겟층을 세분해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왜 맥주는 그런 생각을 안 하지라는 생각 좀 해서 이게 자꾸 젊은 애들, 젊은 층, 실제 돈을 쓰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인스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겠지만, 그럼 실제 나한테 충분히 너 맥주 6,000원, 8,000원이야? 내가 충분히 너 맥주를 먹어줄게. 먹었는데 괜찮아. 팬이 돼줄게. 단골이 돼줄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지금부터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가 고민하는 게 항상 요즘 그거거든요. 독립맥주 공장에 와서 이 사람들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7, 8,000원 맥주를 내가 먹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일부러.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맥주를 내가 만들고 있나? 그래서 만들고 있다 하면은 매출이 잘 나오는 거고 전망이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겠죠. 그래서 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 MD, 마트나 편의점의 MD는 편의점에 오는 애들이 층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맥주를 만들겠죠. 그거는 이제 MD의 타겟층이겠죠. 근데 나의 맥주는 과연 그러면 그런 젊은 세대들을 위한 맥주냐, 그런 맥주를 만들 것이냐, 아니라면 다른 타겟층 노리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되게 중요한 거, 경영학에서도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게 내가 파는 맥주를 누가 살 것이냐, 내가 파는 물건을 누가 살 것이냐, 나의 소비 타겟층을 누굴 것이냐가 모든 경영 전략의 아주 첫 번째인데, 이상하게 맥주 만드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희한하게. 맥주 만드신 분들은 내가 맛있고 내가 좋아하는 술을 많이 만드시니까요. 그건 예술이에요. 그건 아트고 그거는 비즈니스가 아니죠. 저희는 진짜 나이대가 40,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IPA 같은 것도 굉장히 늦게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막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던 헤이즈 IPA도 만들 생각이 없었다가 그냥 한번 만들어봤어요.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되니까. 근데 역시나 잘 안 팔려요. 그래서 뭐 저희는 그래서 늘 그냥 스탠다드한 맥주들을 만들었던 이유들이, 고객들이 연령층이 조금 높으신 편이고, 그리고 스탠다드한 맥주들을 더 선호하시고 좋아하시고 찾으시니까
근데 또 스탠다드한 맥주들은 또 젊은 층들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명용 이사님 같은 경우가 충분히 어떤 그런 크래프트 맥주나 이런 맥주에 돈을 쓰는 거를 충분히 그런 생각하고 매실을 드시는 거 그런 타겟층이잖아요. 네. 특별한 분이죠. 아니에요. 일반적인 꼭 그렇지 아니 되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뭐 비어 소믈리에를 뭐 듣고 절대 일반적인 분은 아니에요. 예. 그렇대요. 근데 원래 크래프트 맥주는 일반적인 분들을 위해서 만든 맥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입 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런 이제 모순에 빠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세대를 다 넘나드는 맥주를 만들 수는 그러니까 그런 맥주를 갖고 오기는 힘든데 이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크래프트 맥주가 수입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문화를 향유했던 사람들은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고 또 그분들 중에 여전히 그걸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일부는 뭐 다른 어떤 뭐 와인이라든지 맞아요. 위스키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다른 취미로 넘어간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이제 저는 핵심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그 빈자리를 또 새로운 분들이 채울 거거든요. 분명히 젊은 분들이 또 들어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뭘 원하고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제가 볼 때는 그 크래프트 맥주 소비자들에게 다가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 저 느낌이 동감이에요. 그건 진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됐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전에는. 네. 왜냐하면 태동기였기 때문에 언제나 수요보다 공급이 좀 부족했던 상황이라 그냥 새로운 제품을 가져와서 시장에다가 탁 릴리즈만 하면 뭐 난리가 한번 싹 났다가 또 이제 그 다음 턴에서 그걸 몇 년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히 그렇게 큰 노력을 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 시장을 개척한 사람들의 또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죠. 이 시장에 뭐 파는 데도 별로 없고 갖고 온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내가 무슨 물건을 던지기만 하면 와 반응이 뜨고 와 야 이걸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어 이런 반응을 받다가 이제 그게 어떤 정전기가 끝나고 사실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단절됐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는 게 옛날에는 뭐 선배가 데려가서 사주기도 하고 하면서 맞아요. 경험을 했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 코로나 3년 동안에 스스로 찾아 먹지 않으면 모르는데 제가 볼 때 지금 20대 초반이나 이런 친구들은 아마 맥주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편의점을 떠올릴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맥주를 마시기 시작한 건 여기거든.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 카스를 먹든 테를 먹든 뭐 크래프트를 먹든 뭘 먹든 간에 어쨌든 소비하는 장소에 가장 근접해 있는 데가 편의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기업들 지금 매출 상황이 어떤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야, 이 하이네켄이 우리 동네에서 2,500원인데 여기에서 잔으로 파는데 이거 500ml도 아닌데 8,000원, 9,000원 받네. 아깝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워낙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이니까. 이제 24년도나 그 이후에도 중요한 게 그게 국산 크래프트가 됐든 수입 크래프트가 됐든 이 친구들한테 이 맥주를 알리는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래서 올해 그렇게 많은 이제 축제들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것도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되고. 왜냐면 수입 크래프트 맨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이 와보셨겠지만 그때 축제 엄청 많았거든요. 엄청 많았죠. 잘 됐잖아요. 대체 뭐 코엑스 앞에서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용산에서도 하고 진짜 1년 내내 그놈의 축제 나가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런 게 많이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다시 또 턴에서 돌아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제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쾌시 모르죠. 요즘 젊은 친구들 기존 세대도 모르는데 젊은 친구들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또 계속 쾌시를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예전하고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희는 예전에 정보를 주고 받는 게 거의 글이나 말이나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영상이잖아요. 네이버 검색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유튜브 들어가서 유튜브도 길고 지루해서 쇼츠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는 소비자가 달라졌으니까
우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 이제 또 사장님들도 다 연세들이 너무 이제 또 약간 노쇠하시고 뭐 저도 이제 젊은 나이 시작했지만 이제는 저도 막 중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입사들도 혹은 그 제조사들도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막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대표님 요즘엔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우리한테 오히려 알려주면 우리는 돈 주면서 해봐 난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해보고 나한테 얘기해줘. 좀 이제 그렇게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우리 다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네들에 맞게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큰 과정인 것 같아요. 힘들거든요. 그거 이게 사실 쉽지가 않고 마케팅 한다면 막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진짜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올해 섭섭했던 게 뭐냐면 축제에서 수입 맥주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 맞아요. 가고 싶어도 알리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에 주박 뭐 또 키백스가 있고요. 근데 맥주 축제로는 또 이번에 부산 있고 여러 차례 있었는데 다 별로 그렇게 이제 그게 없었으니까 다른 데랑 뭉쳐놓으면은 객수는 많은데 맥주가 좀 등한시 되고요. 맥주만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예주면은 이제 뭐 맥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도 지난하게 버텨야 되는구나. 야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대기업들이 그 포인트를 되게 잘 잡고 있는 게 저는 그 뭐 유튜브도 되게 중요한데 요즘은 결국 경험이거든요. 그게 이제 요즘 뜨고 있는 여러 가지 트렌드들, 꼭 맥주뿐만 아니라 뭐 런던 베이글이라든지 프리츠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제 업계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업계들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펼치는지 되게 관심이 많아서 많이 보는데 맥주 쪽에서 그런 걸 잘하는 것은 오히려 대기업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맥하우스, 거품하우스나 아니면 스텔라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전에 좋은 얘기 하셨는데 하이네켄이 편의점 가면 2,500원인데 펍에 가서 8,000원짜리 왜 먹어? 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외식이라 함은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되는데 왜 우린 나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죠? 그 이유를 되게 명확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나가서 먹는 이유는 먹는 즐거움과 그러니까 뱃속에 고기를 넣는 즐거움과 식사의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나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즉 그 돼지고기를 나가서 구워 먹으면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그 분위기를 솔직히 즐기는 값으로 외식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맥주도 마찬가지인 거죠. 집에서 하이네켄 먹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펍에 가서 하이네켄을 먹는 거는 그 경험을 사는 거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더 주고 생맥주를 따라주는 모든 그 과정들을 지켜보고 그런 것들을 즐기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맥주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하는 게 지금 대기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한맥이라는 맥주가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품하우스라는 곳에서 먹고 오면 우리가 일본 맥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잔상이 남는 거잖아요. 경험이 남는 거. 경험을 결국은 우리가 소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험에 대한 소비를 대기업들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하이네켄 요번에 주막 같은 것들 했었잖아요. 건대 근처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하면서 굉장히 지금 롯데에서 새로 뭐 하면서 홍대에서 뭐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하우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주박에서 먹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크래프트 수제 맥주나 아니면 수입 맥주도 예전에는 그냥 이 박스 하나에서 맥주 드셔보세요 그렇게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른 경험으로 바꿔내는 기획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작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석 대표가 그 라트라페를 했더라고요. 저는 석 대표가 되게 대단히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은 라트라페 누가 알겠어요 지금. 퀘시보다 더 모르죠. 근데 어쨌든 거기 와서 라트라페 치즈와 설명과 들었던 그 경험들을 기억하고 아마 라트라페는 그렇게 소비가 될 거예요. 비싸죠. 하지만 이건 비싼 맥주야 원래. 비싸면 그게 소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조금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대중 맥주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열성팬을 만들어야 돼요. 뭐 바네아임 열성팬. 그렇잖아요. 독립맥주 공장 열성팬들.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좀 할 때가 됐다. 밑바닥을 치고 있으니 좀 이태원에 가면 이제 스텔라 하우스가 지금 있죠. 크게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그 스텔라 아뚜아 이야기도 되죠. 그럼요. 스텔라 아뚜아가 편의점 가면 얼마인지 다 n분의 1하면 딱 나오잖아요. 얼마인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의 그냥 맥주집에 가서 스텔라 아뚜아 이제
탭을 하나 받아서 마시는 이 경험은 이거 한 2,500원이면 이거 500cc 큰 거 하나 마시는데 이거를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더 많은 돈을 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겠지만 스텔라 하우스 같은 곳은 크게 넓게 완전히 하얀색에 그 사실 디자인도 이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보통 우리 호프집 같지 않아요. 아주 굉장히 마치 이제 광고 촬영하는 듯한 그런 세팅?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잔을 받아서 마시면 예를 들어서 사진 찍기도 좋고 2,500원이지만 여기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7, 8,000원 내고 마실 수 있어라고 합리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결국은 부가가치를 줘야 된다는 건데 말씀하신 어떤 그런 뭐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베뉴들은 일단은 대기업만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먼 얘기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작은 브루어리들 뭐 생산을 하든 수입을 하든 이 작은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좋을 때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또 오히려 좋을 때 그런 걸 더 많이 했어요. 탭테이크오버도 많이 하고 맞아요. 뭐 해외 양조장에서도 뭐 미더브로어도 많이 하고 미더브로어도 많이 하고 그게 거의 상식이었던 때도 있었어요. 돈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팔리니까 그때 당시엔 그렇게 하면은 왜냐면 워낙에 커뮤니티가 작았기 때문에 또 그런 약간 그런 활동을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좀 있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공급이 수요를 이제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사실은 좀 약간 의미가 없어지고 뭐 대기업이 들어오면 또 약간 물 한 번 더 흐리고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들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또 윈비어에서 이렇게 라트라페라는 트라피스트를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은 거예요. 또 그래서 잘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되게 영감을 좀 많이 느꼈고 이런 활동들이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 뭐 내후년에 비즈니스를 계속 하려면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활동들이 계속 있어야 되겠다. 그게 뭐 SNS가 됐든 뭐 제가 볼 때는 발품을 팔아야 돼요. 별 방법이 없어요. 진짜 무던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자본도 또 받쳐줘야 되고 그렇죠. 지금 대기업들을 보면 신제품을 대기업에서 출시한다라는 건 그만큼 되게 목이 마르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올해만 해도 벌써 하이티에서는 테라 대신 켈리를 밀고 싶어서 켈리를 출시하고 또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OEM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크러쉬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크러쉬라는 제품 출시에 대해서 지금 오비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떤 수를 이제 제품을 내놓을까라는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팔리는 거를 만들고 싶겠죠. 그러면은 어떤 맥주를 만들겠어요? 지금 시장에서 1위인 카스를 만들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가득하겠죠. 그래서 크러쉬가 카스를 따라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망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비도 신경을 좀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기업조차 지금 쉽지 않은 시장이고 원래 오비는 회사 자체가 남들이 뭘 하든 신경을 안 쓰는 도코다이 스타일이었는데 크러쉬가 나오자마자 다들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는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고 또 그만큼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자재 판매하고 계시는 신한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기업이랑 거래를 제일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 갑자기 이제 수제맥주 쪽에서 케그를 구입하는 뭐 횟수라든지 금액 자체가 월등히 낮아지면서 갑자기 영업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 영업의 패턴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케그를 팔려고 프랜차이즈들한테 수제맥주 영업을 하고 본인들이 예. 그러면서 수제맥주가 만약에 팔리게 되면 본인들의 케그를 써주지 않을까라는 영업 방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걸 꼭 하셔야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사장님의 의견이 그러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긴 하죠. 예,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데 과연 얼마나 영업이 될 거면, 그렇지. 예, 오히려 이제 저희한테도 오셔서
프랜차이즈 아시는 데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역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하나의 조건이 뭐였냐면 그거는 괜찮은 방법 같은데 저희가 아무리 해도 대기업 맥주를 이기지 못하는 영업력 중에 하나는 장비를 저희가 드릴 수 없는 부분이었잖아요. 뭐 대기업은 쇼케이스니 뭐 진짜 주류 대출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의 맥주를 꽂는데 수제 맥주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업체에서는 수제 맥주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비싸고 장비를 못 받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 캐거레이터 부분들을 신한캐그에서 지원을 해주겠으니 무상으로 그렇게까지. 너희는 그냥 맥주만 만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신한캐그의 뜻이 어떤 건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시장이 이렇게까지 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다들 절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 대기업 맥주들은 올해 매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계속 보면은 대기업 맥주들은 맥주 시장이 지금 한 뭐 3조 8천에서 4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역시 뭐 하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수제 맥주가 솔직히 뭐 몇 년 이렇게 반짝했지만 솔직히 뭐 5%까지 간다고 얘기했었는데 뭐 저희가 민텔이랑 했었던 거 다 분석해 보면 데이터 다 나오거든요. 예, 2%도 안 돼요. 2%도 안 되기 때문에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정말 언제 올라가요? 근데 미국 시장도 그런 시장이죠. 네. 미국 시장도 15%밖에 안 돼요. 미국 시장이 40년에서 15%인데 우리가 15%가 되려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크래프트 맥주 교육을 하거나 강연 나가면 우리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이 80년에 시작해서 지금 전체 맥주 시장이 15%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10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5%를 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크래프트 맥주 시장은 밝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80개, 190개가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김정화 대표님 할 때만 좀 올랐다 푹 떨어지고 암흑기 막 있을 때 뭐 몇십 개 안 되다가 최근 몇 년에 이렇게 갑자기 또 이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부침이 있고 거기서 또 각성해서 올라오고 솔직히 생존하는 사람들이 또 그 시장을 또 나머지가 또 가져가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좀 경제는 우리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소고기 팔고 돼지고기 팔고 미안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안 좋아. 안 좋은 게 아니다. 이건 더 안 좋아. 당장 안 좋기 때문에 맞아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거기 신촌 혹시 거리 가보셨어요? 통임대 건물들이 몇 개가 나온지 아세요, 진짜? 이대 앞에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는 뭐 지금 네, 심각하죠. 거기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들 되게 힘든 시기고 버티자.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좀 위안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이해는 안 돼요. 네, 방법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니즈가 없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자영업자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자영업자가 힘들어요. 왜냐면 일단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금리가 너무 올랐어요. 금리가 너무 네. 대부분 이제 대출을 끼고 있으신 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의 물론 이제 소비자들이 뭐 물가가 오르게 해서 이제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들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요즘에 돌아다녀 보면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비싸거나 유명하지 않아서 갖다 놓으면 잘 안 팔릴 것 같은 술들은 조금 이제 그렇죠, 맞아. 그렇게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맥주가 더 티가 나요. 맥주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회전율을 빨리 안 해주면 맥주 맛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주나 국산 맥주들은 본인들이 안고 가주시고 아니면 그냥 솔직히 금방금방 팔리니까 그래서 불황에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싸거나 뭐 대기업 것들이 잘 나가는 건 상식이니까 결론은 뭐냐면 좋아질 때까지 버티는 것밖에는 맞아요. 방법이 없다. 지금은 어떻게 각자 도생을 해서 어떻게 잘해본다고 그래도 솔직히 제가 요즘에 봤을 때 어디 굉장히 잘 된다는 맥주 브루어리 본 적 있으세요 요즘에? 아니요, 못 봤어요. 제가 볼 때도 못 봤어요. 수입에도 그런 데 없어요. 뭐 브루그루 빼고는 브루그루는 뭐 요즘 하이볼을 열심히 네. 만들고 계시니까. 브루그루는 맥주 회사가 아닙니다. 네, 그래도 맥주를 그래도 만들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만들었었어요? 그 버터 맥주도 브루그루에서 만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하나 만들긴 없죠.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종은 이제 맥주가 아니지만 어찌 됐건 그러니까
그 뭐 몇 개 브루어리에서 사실은 또 그 하이볼을 이제 내놓기도 하셨는데 잘 안 네. 팔리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거 말씀드린 게 하이볼로 검색해서 그 엑셀을 보면은 한 박스 두 박스 나오는 발주량이 자기 혼자 350박스 막 이러니까 아 이건 얘가 혼자 거의 다 먹고 있구나. 근데 제가 그걸 왜 봤냐면 올해 이제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 꼽아오러 가셔가지고 10월달에 찡따오 사태가 터지고 지금 겨우 2달밖에 안 됐는데 찡따오가 거기 아까 봤다고 하는 그 엑셀 파일에 한 박스 두 박스 발주 나와요. 그죠. 아사히는 200박스씩 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매출이 이렇게까지 그러면 그 포션이 아사히로 넘어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알수 아닌. 없죠. 예, 그거는 예, 뭐 그냥 국산이든 뭐 아사히든 물론 지금 아사히가 뜨고 있으니까 뭐 아사히로도 많이 갔겠죠. 그래서 아 어떤 그 왜냐면은 비어케이 같은 경우는 이 수입 맥주 회사들의 말하자면은 그냥 이게 북극성 같은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끼리는 다시는 저런 수입해서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아이템이 저렇게 터지겠냐. 근데 그 1,000억 넘는 매출이 아마 내년에 어떻게 될까. 지금 벌써 한 달 사이에 반토막 났거든요. 양꼬치집에서 그러면은 찡따오를 안 드신다라는 얘기잖아요. 소비자들. 손님들이 안 드시는 예. 거죠. 네. 중국집에서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가정용도 그렇게 네. 100분의 1로 안 줄어들었는데 근데 저희가 노제팬 때 네. 일본 맥주를 다 먹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죠. 거기는 다른 하지만 이야기죠. 혹여라도 몇 년 뒤에 찡따오가 다시 그럴 매출 수도 있죠. 올라갈 길이 생길까요? 저는 그 일본 맥주가 전 그것도 다시 부상하는 궁금하더라고요. 것보다는 확률이 굉장히 없을 난 거라고 생각해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국이랑 안 좋아서 되게 더 힘들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럼 앞으로 중국이랑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뭐 정권이 바뀐다거나 뭐 경제를 이념적으로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쨌든 중국이랑 그래도 우리가 최대 교육국인데 그 사람들하고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뭐 국제 정세라는 건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그때 되지만 근데 그때에도 대체제는 있다는 거예요. 저는 비어케이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비어케이가 굉장히 대응을 아마추어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런 일이 터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수입회사 엎드려서 사과하고. 그치.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아, 뭐 억울한 그래도 측면이 해야 있겠지. 돼요. 하지만 대표 나와서 절하고 잘못했다 무릎 꿇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보상해주겠다. 그리고 몇 박스씩 다 해주고 해야 돼요. 그래도 마무리 좀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2024년에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뭐가 하고 싶다. 꼭 이루고 싶다. 얘기해주세요. 없어요? 뭐 없어요? 24년도는 좀 별일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는 뭐 이렇게 뭐 좋은 소식보다는 좀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드네요, 요즘에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좀 더 얘기하자. 왜냐면 그거 돼요.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내가 봤을 때는 한 5분 더, 한 3, 4분 더 얘기하고 그래. 그래도 뭐 미래에 더 얘기하시죠. 또 2024년에도 뭐 좀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을 거 있잖아요. 뭐 없을까요? 전혀 없으면 말이 안 되지 우리 그래도. 네, 저는 아직 대회비라서 음, 네, 이따가 술 마시지는 않겠지만 아, 맞아. 가시잖아요. 네,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음. 설마 네. 화촉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남자 좀. 오케이.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 구상했던 것들을 정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백화점 팝업을 원래 들어가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좀 들어가서 많은 지역들을 좀 다녀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맥주를 좀 더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앵벌이즘 하려고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꼭 사업적인 얘기 말고 좀 개인적인 어떤 바램 이런 건 좀 없을까요?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바람은, 인생은 사업으로 몰빵하고 있나요 지금? 왜냐면 저는 제가 진짜 23살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생각밖에 안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슬프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남자가 있어서 만약에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었으면 가정에 대한 뭐 얘기들도 하고 뭐 미래도 더
이렇게 그려보고 뭐 할 텐데 그냥 오로지 맨날 하던 일이 바네하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뭐 직원분들 월급을 주지? 이런 생각을 20년 동안 해왔다 보니까 사실 올해 제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되게 많이 지치더라고요. 사람이 좀 무너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다시 정신을 차려서 내년에 좀 더 힘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그동안은 양조장 남양주를 설립을 하고 계속 거기를 좀 챙기냐고 거의 3년 넘게 공릉동 매장을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챙긴 건 아니고 물론 가서 뭐 직원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막 그랬지만 예전처럼 손님들한테 서빙을 한다거나 뭐 맥주를 따라드린다거나 그런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 연중무휴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일요일에 휴무를 가면서 이제 저도 좀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 이제 매장에 가서 또 손님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저도 에너지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불특정 다수분들이잖아요. 손님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이렇게 돌이켜 보면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돌아갈 가족은 없지만 돌아갈 매장은 있다라는 생각으로. 왜 갑자기 말을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사람. 손님들한테 찾아간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랬기 때문에 바네하임이 지금처럼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번성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체력과 집중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네. 그래서 성공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치즈 팝업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되게 추웠는데 날씨가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힘을 얻잖아요. 네, 진짜 평소 매출이 한 3배 정도 나오고 치즈도 정말 많은 분들한테 또 이렇게 맥주랑 어울릴 수 있다라는 걸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번에 팝업도 백화점 팝업도 치즈랑 같이 들어가요. 네, 저희가 그래서 치즈 데일리로 만들어지는 또 치즈들을 소개시켜드리면서 또 저희 맥주도 소개시켜드릴 거라 혹시라도 동탄 주변에 계신 분들은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동탄 롯데백화점 식품관이 있으니까요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명용 우리 이사님께서는 뭔가 2024년에 제가 원래 하반기에 상반기에 참 재밌게 시간을 잘 보내고 하반기에 몸에 태행성 변화가 왔어요. 우리 여러분 정말 그 직업상 계속 앉아서 일을 하고 하다 보니 이게 정말 허리 쪽에 좀 그런 게 왔는데 건강해야 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생활 습관을 계속 의사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정말 미안한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게 건강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원래 사실 책을 쓰려고 4월 달에 또 사실 네덜란드 한번 더 갔다 왔는데 제가 원래 느끼는 게 상반기에 좀 쓰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대표님 쓰신 정도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의 그런 흐름을 유지하고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막상 이렇게 펼쳐보니까. 그게 이제 거의 숙제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기도 하고 아까 뭐 이렇게 특정한 어떤 그 대상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수준을 맞춰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책 자기 혼자서 책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를 다 만들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렇죠.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매진하고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새삼 더 참 대단하시다. 그게 뭐 내년엔 충분히 하실 거라 생각되고 그게 어느 순간 딱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항상 준비가 되면은 기회가 오니까. 또 내년에는 꼭 우리 이명용 이사님 책을 저도 꼭 읽고 열심히 홍보하기를 고대합니다. 진짜 되게 저는 주제를 알거든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고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 맥주에 대한 주제로 한번 우리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약간 다른 시선의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업계 사람이 아닌 분이 이제
맥주 애호가가 쓴 그게 오히려 더 재밌게 느껴질 네, 수도 있을 그럴 것 같아요. 상당히 힘듭니다. 생각보다 엄청 힘드실 것 맥주 같아요.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못 쓰죠. 그리고 저는 이명용 이사님이 업계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은 이제 다른 쪽 일을 하고 계시지만 관심은 항상 갖고 계시고 꾸준히 여러 가지 뭐 맥주를 만들거나 팔고 계시진 않지만 그 밖에 다른 일들을 협회와 굉장히 긴밀하고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업계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한 30%는 예, 원래 반 하시던 쳐야 일 돼요, 반. 하시고 70%가 맥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저희 이번에 정회원도 많이 들어오고 내년에도 또 맞아요. 들어올 분들이 계시지만 다 맥주 업계 그러니까 잡은 업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맥주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많으시고 흥미도 많으신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내년에 저희 협회가 굉장히 많은 시선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준으로 저도 내년에 좀 저희 협회 사업을 이제 진행해 보려고 이제 조금 저희가 정회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재밌는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모여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한 쓸데없는 얘기들을 쳐낼 정도의 분량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뇌피셜 얘기할 때는 미리 뇌피셜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편집점을 잡아줬잖아. 아니 편집이라고 그래서. 하는 것은 이게 근거가 있어서 진짜 나가면 큰일 날 만한 얘기인가 보다. 근데 뇌피셜은 업계 그러니까 뭐 맥주 시장에 대한 것은 뇌피셜이지만 알았어 잘났어. 한 기업에 대한 뇌피셜은 오늘 잘난 척이 엄청 심하네. 빼는 거 아니 알았어. 우리 소송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진짜 이 무서운 줄을 몰라요. 인생 그냥 개인적으로 잘 아는 대표. 아니 뭐 같이 앉아 있었다고 같이 소송 당하는 거 아니죠? 아니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뭐 편집해야 돼요. 우리 이동숙 대표님은 소송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요즘에 매불쇼를 너무 즐겨보나 봐. 하여튼 고생하셨고 2023년 좀 저도 많이 바쁘고 힘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저는 또 아직 애가 입시 중이어서 막 거의 올해는 그것 때문에 뭐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 내년에는 조금 모든 것들이 조금 잘 돼서 되고 우리 존버합시다. 네. 내년 2024년 존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 직원들한테도 어저께 회의에서 얘기했어. 우리 존버다 무조건. 네, 존버 정신으로 2024년을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가웠고요. 뇌피셜 얘기는 우리 술 마시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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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 많으십시오.